네, 자반 근데 공부하는 게 신경 쓰이세요? 이거 보면? 설명하기 번거로워서? 나중에, 일단 제가 그거 뺄게요. 빼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가 정말 자신있고 떳떳하고 당당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힘든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감추기도 하고 남이 알까봐 멍이다고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인생의 소중한 공부라고 하면 남이 알든 모르든 자기가 그걸 떳떳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많이 가긴 어려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그 시간에 자기한테 가장 소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본 거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런 자신의 여러 가지 확신이 붙기 전에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일단 괜히 걸리는 거 뭐 타올리는 게 좋겠어요. 도움 되지도 않는데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아 보니까 이게 꼭 중요하다면 뭐 설득을 하고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건 빼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는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소중하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면 가치가 있는 일로 바뀌잖아요. 아침에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아침마다 30분이나 1시간씩은 뛰어야 되겠다, 걸어야 되겠다 하면 그냥 걸어서 1시간에 깨워서 할 수 없이 남 따라서 뛰는 사람하고 자기가 소중해서 하는 사람하고는 그 인생의 의미가 매우 다르죠. 소중한 걸 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할 수 없이 한 사람은 몸에 좀 도움이 되겠지 이러고서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할 테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러 오시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부모가 또는 아는 한편이 또는 아내가 좋아서 또는 친구나 선배가 좋아서 또는 우리 아이가 있는데 도움이 될까봐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다 가지고 하고 또 깨달음이나 몸의 기수련 이런 걸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언제나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 공부를 해나갈 때 일단 선택을 귀중한 시간을 내실 때는 여러분 사회생활을 했던 공부하고 또 다른 사회생활이죠. 이건 사회생활이 아닌 건 아니죠. 사회생활인데 굉장히 소중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배우지 못하는 걸 할 때는 의미가 있다는 것들 여러분이 찾아서 도대체 난 여기서 뭘 배우려고 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건 몇 번씩 되뇌이실 필요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 보통 대학교 4년, 대학원 한 2년, 박사과정 짧게는 2년에서 3년 해갖고 5년 하면 한 9년 정도면은 박사까지 보통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 박사야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 사회에서 인정하는 학력으로는 체리대로 딴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박사가 되놓고 나면 이 사람은 무슨 전공을 했으면 어디에서 땄으면 실력은 얼마나 될까를 따지게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 석박사 과정을 잠깐 가르쳐 봤었는데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배우분들이. 도대체 박사를 따서 뭐 하시려고 박사를 따러 오셨습니까? 해갖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는 학사인데 학사한테 박사하기 공부를 하시려니 참 속 터지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이거 하셔가지고 얼마나 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는데 여기서 학문적인 성취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따야 인생의 성취가 느껴지겠냐, 자신을 그렇게 답답하게 봐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가르칠 때 시작된 학기 초에 물론 이제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전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걸 선택해서 하면 거기서 뭘 얻어야 될 거냐면 이제 그러고 나면 박사는 남아요. 그래도 그럼 무슨 박사 하겠죠. 근데 자,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박사는 아니에요. 석사도 아니고 학사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석박사 받는 것보다 훨씬 신나해. 소수죠. 상당히 많은 분들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풍수 공부하러 오신 분은 풍수 딴 데서 못 배우는 것 같으니까 그건 재미있고 수학을 공부할 때는 딴 데는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잠깐 했는데 지도까지 그리듯이 막 그려야 되니까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무슨 나중에 건강에 관한 또 이렇게 의술적으로 하게 되면 야 저것도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왜냐 한의과 대학에서 대학원 코스까지 나와도 못 배우는 거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동서양에서 최고로 몸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빨리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거가 완전히 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은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르쳐 주는 거 다 잘하는 분은 고참들 중에서 드물어요. 워낙 많아요. 우리가. 왜 많이 알려드리냐? 끝나고 나서 아는 분도 집에서라도 혼자 해서 잘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래의학이기도 하고요. 근데 미래의학은 뭐합니까? 학위가 의사면허가 없어서 수면 돌팔이죠. 법적으로 잡혀가는 거죠. 그죠? 자기 가족들은 괜찮아요. 가족들. 너 돈 안 받고 좀 잠깐 도와주면 나이 올 때 의술인지도 몰라요. 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의술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현행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죠. 여러분 범법행위 가르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치료할 수 있는 방식에 거기에 상관없는 법을 가르쳐 드리긴 해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가만히 생각하고 나면 어떤 면에서 먼저 마치 선배들 같은 경우는 확 끝나고 나서 내가 뭘 배웠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쓰는 분들은 아니죠. 이야, 이게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걸 했나? 고마워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느라고 생각을 해요. 보람 있죠. 그 한두 명만 있어도 저는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짧은 내 그거를 하려면 저희가 참나 2까지 해봐야 10개월인데 10개월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 있어서 뭐 참나 2까지 가면 소위 얘기하는 종교단체 딴 데서 하기 어려워하는 천도하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할 수 있게끔 실제로 하죠. 그러면 도대체가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싶다가도 할 줄 알게 되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돼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건 뭐야? 정말로 될까? 안 될까? 하는데 그건 어디 이상한 사람만 하는 줄 아는데 누구나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관찰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여러분 실제로 몸으로 좀 체험을 하시잖아요. 오늘 시험을 보셨는데 보통 이런 거 과학책에서 시험 보는 데가 없어요. 뭐 시험 보아서 적당히 시간 내고 다 마치면 수업 좀 받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시험 봐서 떨어지면 돈 받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돈이 목적이면 가능하면 더 쉽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몸으로 체험해서 그게 사실임을 체험시켜야 여러분이 체험한 걸 부정하면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그죠? 저한테 이론을 배우고 있나요? 실제를 배우고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실체를 보게 하고 어떻게 보면 팩트, 사실을 여러분 체험시킨 뒤에 그거가 이런저런 이렇게 풉니다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리기 있어요. 사실 이론도 하죠. 근데 이론을 먼저 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의 몸에서 체험한 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각종 종교단체에 훌륭하다는데 사이비가 아닌 진짜에서 가르치는 거랑 놀랍게 비슷한데 여러분은 체험하고 있어요. 오늘 시험은 풍수에 있는 생기와 형기, 전통 풍수에서 얘기하는
형기, 생기와 살기를 실제로 라인을 그렸어요. 그죠? 이걸 시험을 봐서 여러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풍수학원이 굉장히 많고 가르치는 분들이 좀 잘 가르치는 분은 1,000만 원, 2,000만 원, 또 몇천만 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깐 나가서 도와주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런 데 가도 이렇게 라인 그리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왜 그런 기운이 지나가는가를 여러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계신 선배 중에 한 분이 풍수 책을 뒤지다가 원래는 저한테 풍수 드릴 때는 공부하러 오셨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이제 삼나나 이런 거에 대해 더 흥이 생기고 했는데 결국 뭐 풍수는 한 거죠. 근데 풍수를 이론으로 해가지고 생긴 게 산하고 자충용우에서 남자 불편 뭐 이런 식으로 봐갖고서 써있는 게 말은 멋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간산 보러 다니는 걸 간산이라고 이제 이렇게 풍수에서 산 보러 다니는 걸 간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녀도 남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 아니면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하학적 논의의 핵심이 되는 걸 뭘로 읽어낼까요? 포물선 같은 거는 이렇게 그려놓고 초점 딱 해서 이게 설명이 돼요. 근데 자연에 똑같은 모양이 하나라도 있어요? 책 보고 산에 가서 보면 그 모습이 없어. 거기다 여름에 나무라도 많아버리면 보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풍수하러 다니는 분들은 여기서 여러분처럼 그렇게 하질 않고 여름에는 보통 공부하다가 가을부터 이파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산을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야 산 능선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파리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산 모양이 제대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수가 되면 그 산에 잣나무가 맞나, 숨나무, 삼나무가 맞나, 소나무가 맞나, 나무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땅이 같아도 나무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리고 이 겨울에 큰 산의 모양은 잘 보이지만 나무가 있을 때가 없을 때 그 기운이 같겠어요. 그죠? 다르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헤아려 봐야 되는데 그거를 기하학적인 모양을 보고 판단을 내린다는 게 생각보다 얼마나 어렵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다가 그 크기의 라인의 핵심을 그려내려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죠. 근데 사실은 그걸 그려낼 수 있어야 그게 양택, 집을 짓거나 음택, 산소를 지어도 규모서부터 정확한 위치가 나오겠죠. 그죠? 풍수 소극 덕담 이런 게 있어요. 함치역도 조심하라고.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시험 보시고 나서 보니까 생기하고 설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죠. 명당이라고 썼는데 설기에다 옮겨가면 어떻겠어요? 그런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디 여러분처럼 그려낼지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산에 가서 양지 바르고 이렇게 튀어나온 데다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실제적으로 라인을 그려서 정말로 일로 가니까 그 라인에다 택할 수 있죠. 생기가 나한테 좋은 거면 생기 좋은 라인에다 찾아가고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 좋으려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의 좋은 데가 그 라인을 찾아서 이렇게 놔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런 공부가 시작이 됐죠. 내 안에서 있는 몸이 그걸 찾아내는 시스템이 있는 거를 읽어내기 시작해서 그걸 사용하는 법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 찾는 법은 어떻게 했다고? 정확하게 그 컨셉이 개념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채널링 주파수 맞추는 방식이고 기도에 정확한 응답을 찾는 방식이더라 했었죠. 그러니까 정확한 생각에 정확한 컨셉을 떠올려야 되니까 그거야말로 어떻게 생각을 잘하느냐 정확하게 하느냐가 시작이 되죠. 근데 생각은 뭐가 해? 내가 하는 거지만 그 생각하는 작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이 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마음과 몸을 나누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마음 공부를 그냥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는 구체적인 생각을 하는 법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은 다우징이고 이런 뭐 추를 들거나 또 펜들 이걸 들고서 기역자 막대기를 들고 돌아다니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읽어내는 도구고 여러분 몸이 어떻게 변하고 여러분 생각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읽어내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수맥도 찾아보고 생기살기도 찾아냈어요. 근데 해보면 어떻든가요? 수맥 찾을 때와 생기살기 찾을 때 세 가지가 다 다르게 움직이죠. 여러분 몸이 쓰는 거지만 생각을 찾으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오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생각만 해주면 답이 나오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그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이해하기 좋게끔 분명하게 컨셉,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동양에 있는 단어로 쓰게 되면 이런 거예요.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거가 공자의 정명사상과 같고요. 개념이 분명해야 언어가 트이고 말을 정확하게 사회를 개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자의 도덕경이 시작하는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시작하는 거, 도가도 비상도 시작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더 중요한 도가도 비상도 도를 설명하는데 도덕경이 도를 설명하고 덕을 설명해요. 그런데 도를 설명하는 과정이 도라는 단어를 써놓고 헷갈릴까봐 도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뒤에 설명하죠. 도를 도라고 하는데 그 도가 그 같은 도가 아닐걸? 그걸 또 명가명 비상명 그렇게 개념을 정의한 단어를 갖다 이름을 갖다 붙이면 또는 상황에다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노상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자가 얘기한 도를 떠올리려면 노자가 얘기한 도를 이해해야 돼. 그죠? 노자가 얘기한 덕을 이해하려면 노자가 덕을 뭐라고 정의했는지를 읽어야 돼요. 그게 노자의 명에 덕이라는 거에다 이름 붙인 명을 붙인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컨셉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자의 도덕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연에는 원래 이름이 없는데 그게 천재 만물의 어머니. 그리고 원래 거기다가 만물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면 장미는 장미, 이런 건 컵, 어떤 건 물, 이런 거 이름 붙이는 거예요. 자연 원래 그런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이름을 붙여. 근데 우리는 물 하는 순간에 이런 게 물이야라고 하니까 물을 아는 걸로 알아요. 물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물은 마셔야 살아. 그리고 생명에는 물이 꼭 필요해. 물은 분자식으로 쓰면 H2O야. 뭐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지구에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른 데 행성이나 물을 가지고 있는 게 와서 쌓였다는 이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0% 정확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물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물을 알려면 완전히 H2O로 구성되면 산소, 수소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발생은 어디서부터 왔나를 따지려면 모든 거는 처음 시작한 건 수소부터 시작해서 해룡으로 번지고 이렇게 화학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이건 언제부터 생겼냐면 태초에는 먼저 시작해갖고 빅뱅을 빵 하면 처음 수소 생기다가 결합이 해룡이 됐다가 이러면서 여러 개 터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중금속도 생기고 무슨 각종 철도 생기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루어져 모여갖고서 우주 만물이 생겨요. 이게 결국 하나 이해하려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다 모르는 거예요, 이래도. 무슨 물 하나 얘기하면서 천지창조와 관련된 얘기 막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뭘 하나 제대로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나 그걸 우리 물이라고 정의하자 그러면 이걸 얘기해도 돼요. 물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물을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는 만큼만 아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미, 내가 아는 장미만큼만 장미예요. 근데 장미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몰라요. 제가 장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장미 얘기를 비유를 많이 해요. 장미가 아름답고 찔리면 피나고 찔리면 피난 사람은 장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꽃이 이뻐서 놓고 하면은 이게 아주 아름다운데
또 키워보면 벌레가 많이 먹어서 농약을 안 치면 보존도 잘 안 됩니다. 장미가. 제가 농약 뿌려서 하려고 그러다가 양평에 사는 바람에 서울 사람들 물 걱정돼가지고 안 뿌리기로 해갖고 장미를 뽑아버렸어. 결국에 다 꽃을 못 봐요. 그 장미꽃 잎 먹는 벌레가 있어요. 푼데이 비슷한. 아니 그냥 착 잘라서 그냥 없애버리는데 그거 젓갈로 또 나무 젓갈로 또 이렇게 해보기로 했는데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해 뿌려서 농약을 뿌려야 되는데 이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장미 하나도 알기가 우리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자, 책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다우징이에요. 우리 넬로들 들고 하게 되면 뭐 물 찾는 거라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아니다. 그러니까 장미를 이해하려면 장미가 뭔지 철저하게 언제 나고 뭐하고 뭘로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따져야 되는 것처럼 뭐를 장미라고 이름 정나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는 장미라고 이름하면 안다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제 말씀 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나서 이렇게 자라고 이런 식물 다 합쳐서를 장미라고 그랬는데 꽃을 아름답게 선물을 받아본 여자분들은 아 이건 내가 생일날이나 결혼 축하받을 때 받는 꽃 이렇게 알아도 안 되는 거고 또 남자들 잘못 알아서 그걸 주면은 좋은 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또 주려다가 찔려갖고 피나면 야 이거 주면 좋아하지만 잘못하면 피나는 거 이런 식으로 알고서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많은 거죠. 돈은 되게 얼마면 뭐 이런 거. 그래서 정말로 잘 안다 그러면 개를 찾아가는 게 장미를 찾아가면 식물 중에서 어떤 특성이 가져가지고 멀리 이루어져가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안다면 그 안에 우주가 담겼다는 걸 알게 되고 뭐 이러는 게 이제 성리학의 경물치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물의 물을 격장미 치지 해갖고 아 이 안에도 우주가 담겼구나. 이 성리를 찾아가는 건데 이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장미하면 아는 걸로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비결이 장미를 보는데 장미를 관찰하죠. 개미를 보는데 개미를 관찰하죠. 옛날에 송유근이라고 우리나라 천재 젊은 애 걔가 얼마 전에 10몇 살짜리 또 하고 나왔죠. TV에 또 TV인가 책에 어디 나온 것 같은데 이 아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아이가 바빠갖고 할머니가 보는데 할머니한테 웬만하면 걔가 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나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개미를 보든 뭐를 보든 몇 시간씩 관찰을 한대. 봐봤자 개미잖아요. 어떤 사람은 개미예요. 근데 걔는 개미의 생활을 다 봐서 그게 개미죠. 개미는 이렇게도 살고 이렇게도 되고 집도 짓고 이런 걸 다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개미를 우리가 개미라고 아는 사람하고 개처럼 관찰하고 보는 개미하고 같을까요? 그 개미가? 그러니까 그렇게 들여다보면 개미에서 뭔가 배워서 남들이 못 찾은 현상을 찾아내면 걔는 이제 과학자가 되는 거고 걔는 지금 과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자, 이 공부를 하시면서 저하고 공부하시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요. 가장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저하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물이 여러분이죠. 자기 자신이죠. 막대기를 들고 걸어갔더니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더라.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해서 첫날부터 여러분은 여지껏 살아온 데 반란이 시작됐어요. 그죠? 자신이 알았던 자기가 아닌 거기 반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나에겐 이런 면도 있구나. 자, 그런데 나에겐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 옆에 동료들을 보니까 그분들도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죠? 이게 무슨 신기나 무당기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인간이 가진 기본기인가? 이렇게 기본적인데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나오죠. 그런 생각을 하는 연습을 시켜드린 거예요. 자, 엘로 돌아가는 것만 갖고는 그걸 모를 수도 있는데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왜? 여러분이 체험한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걸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나만 똑똑해서가 아니라 딴 사람은 들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걸로 봤더니 생각만 해주면 얘가 다르게 답을 주네. 생각만 다르면. 그러니까 생각을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아까 노자라의 도덕경의 도의 얘기를 한 것처럼 또는 장미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게 뭔지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마음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알겠죠. 그게 나, 인간 나 또는 도, 덕, 자유, 행복, 신, 영혼 이런 단어들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아는 바가 별로 없다. 제대로만 찾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모르고 어떻게 자기를 모르는데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저한테 진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찾으러 처음부터 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대개 다른 의도가 더 많았을 테지만 그러나 자기가 뭔 줄 알고 자기를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우면 자유와 행복과 이런 것들은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게 가능한가를 가끔가다 떠올려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한테 지금 수맥도 배우고 풍수도 배우고 했지만 이런 쪽을 갖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여지껏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하지 않았죠. 공부 방식이 달랐죠. 뭐죠 이게? 여러분은 신기를 동원했나요? 무당기를 동원했나요? 알고 보면 몰랐던 여러분의 가졌던 잠재 능력을 활용한 거죠. 그죠? 이게 잠재 능력이었나요? 드러나는 있었는데도 몰랐던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노선 드러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몰랐던 걸 막대기를 들고 그걸로 이런 일이 있어요.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은. 이걸 가르쳐 드린 거죠. 굉장히 사실적이죠. 장미를 관찰하거나 개미를 관찰하거나 이거랑은 다르게 있어요. 이게 자신을 관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관찰하는 방식에 여러분의 사고 구조까지 집어넣자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대로 여러분의 몸은 움직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에 응답받는 것처럼 그 생각을 떠올리면 희한하게 다른 답을 주더라. 그렇죠? 수맥 찾으니까 수맥이 나오고 형기 생기를 찾으면 생기가 나오고 옆에 형기 살기를 찾으면 그게 나와. 그죠? 이게 참 재미난 일이죠. 그러니까 찾으면 구하라 그러면 구해져. 그죠? 답이 온 거예요. 두드리면 열리고.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데 이래도 대답하고 인정하려니 좀 어떨 때 조금씩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참 여지껏은 그랬어요. 그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만 하면 여러분의 그 능력을 인정해야 되죠. 이게 뭘까? 다우징? 엘로도 돌아가면 이게 뭘까? 이 의미가.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이 체험한 사실을 가지고 하나씩 해석을 분명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 해석이 만약 잘못되면 저보고 뭐라고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멋있게 갖다 붙이면 못합니까? 또 멋있게 안 붙이려고 애쓰죠, 제가. 여러분 체험한 거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사실은. 맞잖아, 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재주가 있죠. 근데 그걸 해놨더니 풍수나 수맥 찾는 딴 사람들은 다 도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풍수 오래 한 사람부터 이거 라인 부리고 그래 우리는? 이거 잘 압니다. 뒤에 계신 분 중에는 분이 그랬대. 친구분이 한 10년? 한 10년 했대 이걸로. 근데 저분이 2주가 하고 나서 야 이거 아무데나 막 걸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나? 그 집에 가서 왔더니 그거 아니라고 그랬다. 2주만 했는데 2주에 막 여기 벌써 2주만 해도 여러분 점이 안 찍혔죠? 10년 해도 못 찍은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럴까요? 정작 자기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 자기 몸하고 대화, 자기와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저하고는 그냥 다 다니면 돼요.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연습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하고 물어볼 거예요. 저한테는. 넌 되니? 된다는데 넌 되니? 그래서 돼.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같이 한번 와봐. 쉬워. 해봤으면 생각 바꿀 수 있는데 아마 틀렸다 그럴걸. 어서 속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안 바꾸실지 그분은? 이게 바뀌기 어려워요. 새로 시작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는데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왜 그러죠? 장미가 빨간색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까만색이 나오도 이상하고 파란색이 나오도 이상한 거야. 파란 장미는 원래 어렵대죠. 파란 장미를 만들면 도망가면. 그런데 어떻든 너 빨간 장미가 장미지, 너 흰 장미가 무슨 장미야?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가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땅을 못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껏 살아왔던 여러분이 봤던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던 힘이 있다는 거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에 관한 스스로의 편견을 깬 거예요. 그렇죠? 자신에 대한 지식에서 안에서 바뀐 거죠. 이런 일단 저희 성공한 거고요. 그만큼. 자,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이 수련법이 이제 몸으로 하는 수련법들이 사실 저희는 이걸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이것도 몸으로 하는 수련법인데 처음에 한두 번 움직이다가 이제 잘 움직이잖아요. 이게 수련이 된 거죠, 그죠? 수련이 된 거예요. 단지 왔다 갔다만 했는데 생각하는 몸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드러내는 거가 꺼려지지 않기만 하면 저절로 그쪽이 격발이 되기 시작해요. 진짜는 그래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수련은 방해하지 않게 하는 거, 여러분이 드러나는 걸 방해하지 않게 하는 거를 하고 여러분이 살아온 지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슷하게 할 건데 오늘은 이것만 하려고 해요. 지난번 제가 나눠드린 거 둘째 주에 나눠드린 거 있어요. 그 맨 뒤에 보면 우리나라 천부경이라는 선도의 핵이라고 하는 천부경의 거를 수련법을 제가 쓰기 좋게 여러분들 바꿨는데 그거 다음 주에 하고요. 금주에는 그거 시작하기 전에 1.응시법인데 한 점을 쳐다보는 걸 1.응시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 1점을 어디를 할 거냐면 여러분 꼬리뼈를 할 거예요. 자, 자세를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좋기는 쫙 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고요. 한 발을 밑천 근처에다 갖다 대고 그 위에다 좀 얹으면 좀 됩니다. 이게 연습이 되시면 나중에 편해. 이게 좀 내려가지 않을 때 잘하시네. 편해요? 불편해?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꼬리뼈 아시죠? 꼬리뼈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꼬리뼈 잘 있나? 있죠? 이제 우리가 이게 응시하고 주시해야 될 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앞으로 미세요. 여기 뼈 있는 데를 이렇게 미세요. 저기다 좀 봐드릴 건데 이렇게 밀으세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거지. 여기 이 꼬리뼈잖아요. 여기 있는 게 승골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딱 밀어서 이게 쫙 되게 됐습니까? 거기가 거기에 힘을 줘야 돼요. 이게 요령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자세들 괜찮네. 그리고 어깨는 손을 여기다 이렇게 옵니다. 왜냐면 이렇게 놔도 여기에 걸리거든요. 여기다 놓으면 들 걸리죠. 어깨를 확 핍니다. 이 힘들어야죠. 이만 빼. 이만 빼고 턱은 살짝. 상체 너무 이렇게 뒤로 가지 마시고 약간 앞으로 밀듯이. 그렇죠. 그 정도. 이거 자세 좋습니다. 자,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 꼬리뼈를 바라봅니다. 하나만 더 섞으면 바라는 보는데 얼굴 표정을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가장 넉넉한 표정을 한번 지어봅니다. 여러분이 그 일즉다 다지기를 마음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썼었죠. 지금은 그 생각을 한번 조금 동원해 볼게요. 여러분 표정을 쓸 때만큼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나 일즉다 다지기처럼 여러분 안에 모든 게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일까요? 그죠?
떠올리면서 가장 편안하고 넉넉한 표정을 짓습니다. 특히 입술 있는 데가 힘을 좀 풀으시고 약간 석가 부처 모습이나 모나리자 상에 싹 돼 있는 그런 표정을, 그렇죠, 잔잔하게 미소 짓는 표정, 눈에 힘 푸시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꼬리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떠신데? 덕분이 그렇지. 지금 잡아드릴 때는 힘을 줘야 돼요. 힘 중에서 가장 줘야 될 자리가 그 자리예요. 거기만 올라가도 어깨, 허리 있는 데가 쫙 펴지죠. 이상 더 풀으세요. 넉넉하게. 조금 더 웃으시고. 그렇지. 그렇지. 놓치지 말고 꼬리뼈를 계속해서 잔잔하게 미소 띠나무로 이제 주인다운 표정을 짓고, 가장 주인은 너그럽고 여유있죠? 그 표정을 잡으시면서 꼬리뼈를 펴나갑니다. 바라보시다가 딴 생각이 나면 아, 내가 딴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한 뒤에 다시 꼬리뼈를 바라봅니다. 이제 주인다운 넉넉한 표정 말고 그 표정으로 꼬리뼈를 바라보는 말고 모든 생각은 나타나면 다시 또 놓쳤구나 하면서 또 꼬리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표정 한번 다시 떠올리고 이런 면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2분) 정도 더 할 거니까 아주 전력으로
꼬리뼈를 바라보며 넉넉한 표정을 유지하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속으로 감사 표시하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쉽죠? 이상 써져요? 힘들어요? 이게 한 점을 응시하는 연습을 천천히 합니다. 왜 앞에 나중에 기울였어요? 몰라요? 소절로? 그러니까 아까 중요했던 우리 표현인데 그 성고리들을 쫙 피는 거. 요거 연습을 하시면 피곤할 때 요 정도만 이렇게 해줘도 이게 몸에 기운 도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원래 건강서부터 여러 가지가 몸이 바뀌는 건 이쪽이 딱딱해 보이지만 이런 데가 풀어지면 이 척추서부터 시작해서 머리 있는 이 두 개 천골까지 잘 움직이는 이게 이제 그 카이로프락틱에서 이 요체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수련을 하면서 하다가 보면 그러면 더 좀 풀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질문 있으시면 해보세요. 짬난도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통 차를 타거나 누워서는 어떻게 할까요? 누워서는 하게 돼요. 누워서 그냥 하면 돼요. 누운 상태에서 꼬리뼈 대고 있으면 되는 생각이, 그죠? 그러면서 그러다가 주무시면 됩니다. 원희씨를 네. 뒤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 뒤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 아니, 그냥 꼬리뼈를 바라보면 돼요. 그냥 이제 손이 앞에 여기 있어요. 여기 한 점을 보라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답답, 이게 좀 뭐하니까 손대를 놓고 꼬리뼈를, 요게 꼬리뼈라고 생각하고 꼬리뼈를 마음의 눈으로 꼬리뼈를 보는 거예요. 꼬리뼈에다 주의를 집중하라는 얘기죠. 보통 이제 단전호흡 수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전 수련법이 있고 중단전 수련법, 하단전 수련법인데 주로 하단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단전을 하게 되면 이 뒤에 여기와 여기가 뭐 7대3, 8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제가 단전호흡 할 때는 저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람 몸에 점이 중요할 때는 어느 점을 찾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문호흡법 같은 경우에 성문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뭐 여기 아래가 더 좋다면 거기 배꼽이 더 좋다면 거머리 더 중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점에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불교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이론이 맞다면 한 점에 모든 것이 다 있기도 하고 사람 안에 모든 게 다 있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점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람 몸에 힘점의 핵심이 되는 꼬리뼈를 잡아주면 한 점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점에서 바라보는 그 힘만 갖고도. 그런데 또 하나 뭐가 또 있죠? 표정을 밝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제 에너지가 같이 거기서부터 태동이 돼서 여러분 몸에 맞게끔 바꿀 건데, 요거는 일주일 정도 여러분한테 시킨 거라 다음 주에는 여기서 변형이 들어가요. 한 점에다 집중하는 연습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꼬리뼈에다가 집중을 하면 편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어디 주변에 딴 사람들 마음이 산란해 하거든가 힘들어하면 요거만 좀 가르쳐 주셔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꼬리뼈를 상상하면서 꼬리뼈 끝으로 가야 되나요? 손 만진대. 손 잡히죠? 그냥 거기 생각하면 돼요. 그 꼬리뼈에 너무 많은 의미를 안 둬도 돼요. 꼬리뼈가 무술하거나 뭐 했던 사람들 하는 얘기도 거기서부터 힘점의 시작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수련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몸이 많이 약해진다고 하는데 정신 수련을 많이 하는데 꼬리뼈에다 초점을 맞추면 정신 수련을 많이 하는 것만큼 몸에서 피어요. 그걸 시켜드린 가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몸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깨어있지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깨어있는데 몸은 망가지면 손해죠. 가끔 왜 고생들 몸 나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접점을 못 찾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은 접점을 찾으시면 지금 관찰하면서 깨쳐가는 연습을 할 거고, 또 하는 거 가는 것만큼 몸이 살아나는 연습을 시켜드리는 걸 꼬리뼈에서 접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뼈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덤으로 인도 같은 쿤달리니 요가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나중에 덤으로 이게 시작점이기도 해요. 꼬리뼈를 바라보면 나중에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뭐 어떻게 치고 올라가든 말든 거는 책에 써 있는 일이고 일단 거기서부터 힘점이 작동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단점 바라보는 것보다 여러 꼬리뼈가 쉬울 거예요. 이 자리가 만나서 좀 어떻게 고민하는 것보다 이렇게 궁금하면 가까다 만져보세요. 제가 예전에는 하도 몰라서 꼬리뼈 만져드린 적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자 꼬리뼈 많이 만졌어요. 여기에요, 여기. 근데 이제 왜냐면 괜히 불안한 거 봐요. 그냥 거기에요. 쉽죠, 꼬리뼈. 아주 불안하신 분은 제가 만져드릴게요. 근데 꼬리뼈 거기에. 그러니까 애매하면 또 여기로구나. 하면 돼. 뭐 궁금하시면 뭐 얘기해보세요. 유진이도 같이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 꼬리뼈 바라보기. 집중 못해도 괜찮으니까 했다가 안 되면 실패해도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 하고 이런 조금씩 해보세요. 잠은 좀 도움되는 네? 잠은 도움되는 잠? 네. 잠이 안 와요? 네,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해봐요. 이 눈이 뻣뻣해가지고 거의 꼭 박쓸 때가 있어요. 뭐 생각이 많아요? 생각할 수 있지. 꼬리뼈에다 집중하고 꼬리뼈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나도 꼬리뼈를 바라보면서 하세요. 왜 그러냐면 꼬리뼈를 바라보는 게 사실은 되게 많아요. 생각을 여기서보다 아래쪽으로 끄집어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아래를 바라보면 그러면 머리가 좀 덜 피로해지고 아래쪽이 살아나고 하단 있는 데가 저희가 하단전 호흡 같은 건 안 시키는데 하단전 튼실해져요. 더 건강하면 저절로 튼튼해져요. 그래서 단전 호흡의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단전은 탄탄해지면 몸이 건강해지기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 효과 있게 하면 되느냐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흡법도 얘기 안 하는 건 일단 살아있는 호흡을 관찰만 잘해줘도 꼬리뼈만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누워서 하면 돼요. 꼬리뼈 바라보기는 정자세로 딱 누워도 되지만 이렇게 옆으로 누울 때도 있죠. 그때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떤 자세든. 참 쉬워요. 기차 타고 갈 때도 되고 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뭐 하는데 머리가 피곤해. 딱 되고 치료하려고 하는데 힘들어. 그때 꼬리뼈 한번 바라보면 살아나는 데 훨씬 도움이 돼요. 물론 이제 요거로 활용을 해서 혹시 더 빠르게 하는 법이 다음 주부터 조금씩 시작을 될 건데 일단 한 점을 잘 찾아보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고요. 보통 딴 데 주변에 아프거나 좀 불편하거나 생각이 좀 낙하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많이 해보시면 차이 많이 납니다.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낮에 안 됐다 주무시기 전에도 꼭 해보세요. 예. 잠 때문에라도. 몇 분이면 뭐 그건 타다익선이죠. 이게 타다익선이죠. 왜냐하면 이제 꼬리뼈에다 초점 맞추는 건 평생 가져가야 될 수련법이에요. 한 점 바라보는데 집중을 한다는 게 어느 한 점에다 하는 건 참 괜찮은 방식이거든요. 연습 때문에 괜찮아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생각도 할 거 없죠. 꼬리표 바라본다고 생각해야 바라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을 관찰해보면 그래. 여기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바라보는 거고, 바라보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바라보는 거죠. 바라본다는 건 바라보겠다는 생각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얼굴 표정을 가장 넉넉하고 편안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 표정을, 우주 주인다운 표정 딱 잡고 그 표정을, 이게 입이 이게 심각한 거고요. 이렇게 지금 표정 좋아요. 아까 그게 안 됐다. 예. 그렇죠. 지금처럼 그 표정들을 평소에 살 때도 그렇게 사람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정을 유지하면서 꼬리뼈를 관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동시에. 그죠? 지금 아까 제 뒷모습을 떠올려거든요. 뒷모습? 네, 꼬리뼈 보려면 뒤에서 봐야 돼요. 글쎄 이렇게 굉장히들, 이야, 대단하네. 뒤에서 이렇게.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상태에서 꼬리뼈에다 초점 맞추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잡아준 일이 생긴다니까. 이걸 보는 법을 그렇게 어렵게. 대단하네. 그거 보였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질문하시라니까. 그냥 잘하다가 앉아서 꼬리뼈 이렇게 만져서, 그래, 거기 집중. 거기 집중하면 되는데. 이상하면 한 번씩 만져봐서 또 집중. 그러니까 이런 데 집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지 안 보이는 데 집중하는 거지, 지금. 그리고 표정 유지하셔야 돼요. 네, 그거만 해보세요. 표정이 힘드니까요. 아프니까. 그걸 평온하죠. 여기가 그래야 나중에 풀려요. 이 자세가 좋아야 하룻밤 새고 얘기하려도 이걸로 하는 거예요. 도로를 뛴다 뭐 하면 제가 밤새워서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때 승부가 이거예요. 이게 허물어지면 이게 힘들어서 못 있어요. 이거 벌써 힘들어서 이 편할 것 같죠? 오래 못 가요. 이게 처음에 힘들죠? 이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을 때도 사실 이 품이 맞는 거고요. 거의 이 자세를 해야 돼요. 이게 서야 돼요. 자세 좋아 보이지 않아요? 뭔가 당당해 보이고, 원래 쓰려 보이고 그런 거예요. 당당해 보이고 이런 건강에 좋은 자세를 취하는 거라. 그렇게 미니까 어때요? 불편해?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그래, 그럼요. 왜냐면 노상 이러고 살았는데 밀어야 되니까 이게 옆에 근육도 좀 생겨야 되고 다리도 좀 땡기죠. 그 다음에는 네. 방석 있잖아요. 방석을 엉덩이 위에다 하고 무릎이 앞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편하기도 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이게 떠서 그래요. 방석을 저 하나 밀어줘 보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앉으면 똑같은 데서 뜨잖아요. 이게 보통 편하게 앉기는 이렇게 앉으면 이게 딱 엉덩이 있는데 하는 게, 그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앉는 게, 그렇죠? 아니, 조금 더 앞으로 나오면 더 편해요. 그렇지. 여기 허용이 들어가서 딱 돼서 앉으면 여기가 편하지 않아요, 여기가? 근데 만약에 여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방석 하나를 깔고 하나를 그 위에 얹으면 훨씬 낫지.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안정되고 허리 밀기도 편하죠. 더 편하지 않아요? 편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는 몸을 많이 신경을 안 쓰는데, 여기 더 중요한 거는 꼬리뼈에다 좀 걸어갈 때도 되겠죠. 저희 수련법이 언제나 쓸 수 있어요. 걸어갈 때도 꼬리뼈만 생각하고 걸으면 돼. 네, 나만 부딪히지만 않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에 서 있다, 버스에 서 있다, 앉아간다 다 돼요, 이거. 눈을 뜨나 감으나 상관없어요. 눈은 뜨나 감으나 상관없어요. 감으라 그런 건 집중하기에 유리한 거지. 뜨면 뭐 보이니까. 눈을 감으면 꼬리뼈가 집중하기에 유리하죠. 네. 아마 좀 감는 게 편할 거예요. 근데 반복해봐요. 예.
이게 자는 데는 하면 꽤 도움 될걸요? 별 질문 없지? 자, 실습들 충분히 해보시고요. 숙제도 해보시고요. 오늘 하신 거보다 또 해보시면. 요거는 숙제들 잘 하셔서 좋은데, 숙제들 한다는 건 집에서 연습 더 하시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귀찮아도 연습 좀 많이 하시고, 제 희망은 아무리 좋은 그 개념으로 다가가도 몸에 익어가는 건 테크닉이어서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연습을 여러분이 마치 시험을 보는 이유는 최소한의 기회는 있어야 되겠다. 아무리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최고인 존재고 어쩌고 해도 그 연습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도 많이 하시고 시간 나시면 먼저도 와서 하셔도 되고 여기 오픈돼 있으니까 그거 하시고 그래서 많이 해보셔요.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은 집에서 부지런히 막으시고 그래서 배우는 대로 그리고 열심히 막으시는 분들은 그 필요한 거와 뭐 도형 같은 것도 있으시면 물어서 나중에 준비해서 훨씬 효과가 더 좋은 것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질문 없으시면 요거 오늘은 마치도록 하시고 자, 오늘 통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박수 치시죠.